안녕하세요.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진행을 맡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11시 구간 시장 상황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코스닥 양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현재 시장이 모두 빨간불이긴 합니다만 일단 떨어질 때는 너무 깊게 하락하고 상승할 때는 조금 반등에 그치는 정도입니다. 즉 욕심에 못 미치고 있는 지수의 상황이고요. 코스피는 지금 0.4%가량 탄력을 유지하고 있고요. 고점은 2,410선, 저점은 2,385선으로 밑으로는 약 0.2%가량 마이너스까지 눌렸었습니다. 오늘 섹터별로는 비료 상승하고 있고요. 또 조선주들도 상승이 좀 나옵니다. 그리고 물류 관련주도 오늘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는 매매 동향도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에서 수급 주체별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외국인이 3거래일째 매도에 나서고 있는 점 특징이고요. 기관에서는 매수가 들어옵니다. 2,800억 원가량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는 모습. 오늘 금융투자 그리고 연기금을 중심으로 매수가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고요. 개인은 1,000억 원가량 외국인과 함께 팔고 있습니다. 오늘 종목별로는 삼성 SDI를 가장 많이 사고 있는 외국인과 기관입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수급도 확인을 해보시죠. 오늘도 환율은 1,290원 선 내외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외국인이 보시다시피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에서 모두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350억 원가량 코스닥에서는 물량을 덜어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기관과 개인이 함께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종목별로는 카카오게임즈 그리고 휴림 로봇을 쌍끌이 매수하고 있는 외국인과 기관입니다. 이어서는 섹터도 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게임 관련주 가지고 와봤는데요. 게임 주식들 오늘 상당히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랜만이죠. 특히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카카오게임즈가 급등을 하면서 이 아랫단에 있는 게임 주식들도 함께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카카오게임즈는 오늘 13% 급등을 하고 있고요. 일본에서 크게 히트했던 게임이죠. 우마 무스메를 출시했는데 어제 출시 하루 만에 애플 매출 1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현재 전일 대비 7,000원가량 오르면서 57,4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HN도 8%의 급등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28,950원까지 주가가 올라왔고요. NHN은 클라우드 부문이 알짜 사업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클라우드 부문을 물적 분할 결정하면서 주주들의 화를 샀습니다. 하지만 어제는 자사주 매입에 나선다고 발표를 하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위메이드도 7%대로 탄력이 상당히 강한 모습이죠. 7만 원 선 다시 회복을 한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위메이드도 최근 투자자들 골치를 많이 썩였습니다. 특히 위믹스 코인이 재료이자 리스크죠. 또 신작 재료도 있습니다. 위메이드는 미르 M을 내일 모레 출시하게 됩니다. 그 아랫단으로 데브시스터즈와 컴투스도 여전히 강한 상승세에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상위 1% 투자 전문가에게 조언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1:1 종목 상담 시간도 마련이 돼 있고요. 거기에 앞서서 필승 종목도 소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의 문을 오늘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에 모시고 있는 전문가죠. 오진승 전문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어제는 또 전화로 말씀을 나눴잖아요. 네, 새롭더라고요. 네. 어제 시장이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까 긴급 점검을 좀 해달라는 의미에서 전화 연결을 했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시장이 뭐 마음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상승이 나오네요. 네, 사실 상승이라고 하기도 조금 애매하기는 맞아요. 해요. 지금 방송 시작하기 직전에 지수가 분봉상 좀 올라오고는 있지만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미국장이 어제 쉬어갔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적지 않을까 생각을 하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 이게 장이 시작을 하고 보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코스피 코스닥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더니 지금 계속해서 이 보합권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궁금하실 부분 같은 경우가 과연 시장이 이제 오늘부터 해서 오늘은 그래도 어제보다는 나은 것 같은데 이제 찐 반등의 시작인가 이제 매수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도 될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뭐 관련해서 더 깊은 내용 같은 경우는 오늘 방송 이후에 무료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반적으로 제가 시장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때는 항상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하는 게 추세 전환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이 하락을 하는 추세에서도 또는 상승을 하는 추세에서도 일시적인 반등 혹은 일시적인 하락은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지금처럼 시장이 급격하게 빠진 상황에서는 단기적인 변동성은 조금 차분하게 관망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확실하게 추세 전환이 되는 그 시점을 찾아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진승 전문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좀 지수가 등락폭이 꽤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관망 포지션 유지하자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계속 앞서도 말씀드렸었지만 상승할 때는 조금 상승하고 빠질 때는 굉장히 많이 빠지다 보니까 이 기간을 좀 전체적으로 늘려서 보면 급격하게 그래프가 하락 추세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중에서도 상승하는 섹터 조금 짚어보면요. 비료 그리고 농업 같은 곡물 관련주들이 계속 탄력을 보이고 있고요. 조선 그리고 뭐 미용 기기라든지 기계 섹터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시각 시황 상황 자세히 좀 체크를 해볼 텐데요. 이수민 캐스터가 오전장 핫 종목 검색어 상위 종목을 추려줍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에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을까요? 검색어 탑10 종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한국항공우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누리호 2차 발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최종 발사를 할지 안 할지는 이제 2시 반경에 결정이 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가장 유력한 것은 4시 정도의 발사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은 재료가 소멸됐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지 관련주들은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한전기술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모기업이죠. 한국전력이 지금 여러 가지 적자폭을 메꾸기 위해서 이제 주식을 매도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한전기술은 좀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계 증권사 JP모건과 같은 외국계 증권사가 매도 상위 종목에 지금 한전기술을 올리고 있다라는 점들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NHN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지금 자사주 매입하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NHN도 300억 원 규모의 자사들을 취득하겠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만 6개월 내에 처분할 계획은 없다라고도 언급을 했으니까 같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검색어 탑10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포털에서 검색량이 가장 많은 종목을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이 특징주 10가지 먼저 모아서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앞서 살펴봤던 게임주들이 상위에 위치해 있는 모습이고요. CIS, M&A 이슈 있는 종목들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현제약도 오늘 강하던데 오늘 종목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한마디로 좀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많이 궁금해하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종목들은 사실 시장 흐름을 따라가면서 크게 개별적인 등락을 보이지는 않았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이슈가 있는 종목들 많이 눈에 띄고요. 특히 저는 오늘 시초에 효성 OMB, 누보 이런 비료 테마에서 눈에 띄더라고요. 효성 OMB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효성 ONB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응 함께 살펴보시죠.
네, 종목 토론방에서 가져온 댓글들입니다. 첫 번째 분, 아우라고 하시면서 물가도 오르고 원자재 값도 오르고 석유 값도 오르는데 이렇게 안 올라라고 하셨어요. 오늘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생각했는데 비싸게 사신 모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 잊고 있다가 조금 올라서 열어봤다. 근데 상한가를 쳐야 본전이네라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좀 비싸게 사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 댓글 되게 공감되는데요. 비료가 석유다 지금. 뭐 곡물 가격이 금값이죠. 네, 곡물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비료, 사료 테마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모멘텀 받고 있고요. 제가 아마 지난주 방송에서도 미래생명자원 말씀을 드리면서 분명 인플레 이슈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우려먹고는 있지만 이게 단기간에 끝나지는 않을 수 있다. 앞으로도 우리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관심을 가져야 할 섹터가 바로 인플레이션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 효성 OMB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반응들이 보이는데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항상 여러분들께 우리가 이슈가 나오게 된다면 그 이슈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그런 이슈 같은 경우는 시장에 이미 반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상을 쳐도 본전이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면 매수가 자체가 또 올라 있을 때 이미 이슈를 많이 받아서 주가가 바닥권에서 추세를 돌리는 게 아니라 이미 모멘텀이 부각이 돼서 올라간 상태에서 매수를 하셨다라는 게 조금 아쉽고요. 제가 오늘 효성 OMB를 특징주 핫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시장 굉장히 재미가 없죠. 종목들 같은 경우도 웬만한 이제 90% 이상의 종목들이 시장과 함께 하락을 한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 혹은 당일 그날의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는 종목들이 크게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빠르게 움직이는 만큼 급등락도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효성 OMB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오늘 시가가 굉장히 의미 있게 당일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줬더라고요. 제가 우리 방송에서 사실 스캘핑, 트레이딩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지는 않지만 워낙 시장이 시장인지라 우리가 굳이 꼭 매매를 해야 한다면 뭐 이런 종목들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한 가지 기술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효성 OMB 기업 자체는 뭐 유기질 비료 납품 부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선두로 달리고 있는 업체고요. 더불어서 비료 테마 같은 경우는 인플레 이슈도 있기도 하지만 지금 이번 주 내내 날도 흐리지 않습니까? 이 꿉꿉한 장마철이 됐습니다. 장마철 같은 경우도 전통적으로 이 병충해를 예방을 하기 위해서 방역 작업이 일부 집중이 되는 모습도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약재 수요도 더불어서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장마 이후에도 그 피해를 본 농작물들을 다시 이제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비료가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관련주들로 이 수급이 쏠리는 모습도 보이기도 합니다. 화면 차트 통해서 효성 OMB 시가가 왜 의미가 있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음봉으로 눌리고 있는 상태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침에 시작을 할 때 기존에는 돌파를 하지 못하던 최근에 단기적으로 이제 저항이 됐었던 61선 부근이죠. 이 13,000원 부근을 맞고 떨어지고 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시가가 갭을 크게 띄우면서 이 부근에서 시작을 했고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짧게 잡고 스캘핑이기 때문에 위아래 구간을 짧게 잡고 충분히 트레이딩을 해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섹터를 같이 보셔야 하는데 오늘 누보 같은 경우도 이 시가 굉장히 의미 있었죠. 효성 OMB 마찬가지로 이전에 돌파를 잘 하지 못하던 이 라인대를 돌파를 하면서 시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장 초반 빠르게 수익이 날 수 있었던 종목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시초에 갭상승을 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요즘 시장 변동성 굉장히 강합니다. 이제 앞서 댓글에서도 상한가 가야 본전이다, 무작정 본전까지 기다려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요즘 같은 장세에서는 올라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빠르게 잘라낼 종목들은 잘라내시는 게 추가적인 변동성을 피할 수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오전장 특징주로 효성 OMB를 살펴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관망이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또 매일같이 매매를 하시는 분들께는 요즘 같은 하락장 굉장히 힘듭니다. 이 때문에 효성 OMB 같은 단계적인 종목은 볼 수 있다. 요즘 시장에서 트레이딩 관점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진승 전문가와 잠시 후 있을 종목 상담 참여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방법으로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 촬영해서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는 방법인데요. QR코드 현재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시고 링크를 타고 채팅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채팅방에 들어오셔서는 본인의 상담 정보를 남겨주셔야 되는데 세 가지 반드시 적어주셔야 합니다. 종목의 이름, 그리고 매수가, 마지막으로 비중까지 세 가지 꼭 적어주셔야 저희가 정확하게 상담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문자 메시지로 링크를 받아보는 방법입니다. 문자는 샵 누르시고 3772라고 적으신 후에 이쪽 번호로 보내시면 되고요.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진승이라고 오늘의 전문가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시 회신을 드릴 때 오픈 채팅방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곳으로 입장하셔서 마찬가지 방법으로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오진승 전문가의 필승 종목 소개 받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오늘도 새로운 종목 소개를 해주실 텐데 어떤 힌트 가져오셨나요? 네, 오늘도 그림으로 힌트 먼저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이자녹스 화장품이네요. 네. 이거 되게 오래된 화장품인데 저희 어머니가 맞습니다. 쓰시던데. 어머님께서 네. 많이 쓰시는, 맞아요. 그쵸. 네, 중장년층에서 유명한 화장품인데 바로 뭐 LG 생활건강의 제품이기도 하고요. 화장품이다 보니까 화장품 관련주인가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네. 앵커님께서 바로 말씀을 안 해주시는 거 보니까 이제 제 또 힌트 방식을 눈치를 채신 것 같아요. 일단 전문가님이 주시는 첫 번째 힌트는 거의 다 종목의 이름과 관련한 힌트입니다. 네, 그쵸? 굉장히 눈치가 빠르시네요. 바로 눈치채기 전에 바로 네, 다음 화면도 알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화장품주는 아니고요. 다음 화면 네. 보시면서 어떤 기업인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주회사입니다. 이 기업이 여러 종속회사를 통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화면이 넘어가지를 않고 있는데 한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네, 하나씩 살펴보시면 일단 이 사진을 보시면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습니다. 바로 OLED용 소재를 개발하고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OLED 같은 경우는 LCD 디스플레이와 비교를 했을 때도 훨씬 더 밝고 또 선명화 화질을 구현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최근에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여러 휴대폰 업체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폴더블 쪽으로도 많이 활용이 되는 그런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도 적용할 수 있는 소재이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이 자회사 같은 경우는 반도체 패키징 소재 분야에서도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풀 라인업 이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점 접착 소재들까지도 개발을 하고 있는 모습,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공급하고 있는 모습 우리가 유의미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 또 다른 자회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자회사가 있다 보니까 다양한 모멘텀이 있는데요. 최근에 유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서 또 이런 이슈가 시장에서 부각이 되기도 했었죠. 석유가 올라가니까 이제 우리 자전거의 수요가 늘어날 거다라고 하면서 이 기업의 자회사인 이 자전거 사업이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알톤 스포츠를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 이것도 큰 힌트가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레저 부문의 성장이 기대가 되는 모습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여러 가지 자회사 중에서 제가 특히 주목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 자회사가 다음 화면으로 보여드릴 이 기업입니다. 바로 2차 전지 실리콘을 활용을 한 이 파우더 그리고 세라믹용 실리콘 카바이드 소재를 개발을 하고 있는 2차 전지 소재 기업이고요. 오늘 화면이 조금 이제 느리게 움직이고 있는데, 네, 어쨌든 이제 시장 따라가지고 화면도 당황한 것 같아요. 제가 쭉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기사 제목까지 함께 캡처를 해왔는데 실리콘 음극재 시장 개화가 기대가 된다. 이 기업의 자회사 지분 가치가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기사로 또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 실리콘 음극재 시장 같은 경우는 2023년에 본격적으로 개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리콘 음극재는 기존의 흑연 음극재에 대비를 해서 굉장히 에너지 밀도가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과는 일단 별개로 우리 산업을 봤을 때 꾸준히 발전을 할 수 있고 꾸준히 성장을 할 수 있는 미래차, 친환경차, 특히 전기차 쪽에서 가장 중요한 게 주행 성능을 높이는 건데 이렇게 실리콘 음극재 를 사용을 하게 되면 기존의 흑연에 대비를 해서 전기차의 주행 거리 그리고 충전 속도도 향상을 시킬 수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실리콘 음극재 난제가 굉장히 해결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팽창 문제입니다. 이
이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첨가제로 CNT 그리고 실리콘 파우더가 사용이 됩니다. 실리콘 파우더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많은 2차 전지 소재 기업 중에서 국내 유일하게 이 기업만이 이 생산 그리고 기술을 모두 검증을 완료한 기업이다라는 점도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 증설에 관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실리콘 파우더를 대규모 양산에 돌입했다라는 소식으로 최근에 주목을 받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로써 연간 40만 대의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는 설비를 구축하겠다라는 걸 밝히기도 했습니다. 내년에는 특히 추가 증설까지 하면서 굉장히 또 이 사업에 대한 기대가 크다라는 거겠죠. 추가 증설을 통해서 80만 대 규모까지도 확장할 예정이라는 거 함께 체크를 하시면 좋겠고요. 다음 화면 통해서 실적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일단 지주사기 때문에 자회사의 영업 실적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 자회사들이 잘 성장을 한 덕분에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최근 시장에서 이 금리 인상이 크게 화두가 되고 있는 시장에서 부채 비율이 많다라고 하면 우리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데 일단 어쨌든 지주사다 보니까 이 재무 같은 경우는 주가에 비해서는 저평가된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부채 비율 30%대의 유보율이 2021년 작년 기준으로 무려 4,120%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영업을 잘 하고 있구나라는 지표로 보여주는 30% 이상의 영업이익률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 흐름도 다음 화면 통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이게 어제 캡처를 한 거기 때문에 오늘자가 나와주지가 않았는데 오늘까지 살짝 더 눌려주면서 일단 이 초록색 점선 121선을 돌파를 한 이후에 재차 지지가 되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최근 시장이 하락을 하는 그런 와중에도 아무래도 지주사였기 때문에 주가 등락이 크지 않았다라는 게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겠죠. 주가 등락이 크지 않으면서 낙폭이 아주 깊지는 않았고요. 이 121선을 돌파를 할 때 강한 거래량 이후에 거래량이 없이 일정 부분 눌리는 모습까지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업, 여러 가지 자회사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과 이 매수가 대응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오늘 방송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말미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진승 전문가에게 필승 종목 오늘도 하나를 소개받아봤습니다. 자, 유튜브에 어떤 분이요 댓글로 남겨주셨는데 오진승 전문가가 아니라 오필승 전문가라고 부르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장 하락세, 안 좋을 때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오늘의 필승 전문가 오진승 전문가와 잠시 후에 종목 상담 시간도 이어지는데요.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를 촬영해서 채팅방으로 입장하는 방법입니다. 화면 속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나타날 텐데요. 링크 클릭하시고 익명의 채팅방으로 무료 입장 가능합니다. 채팅방에 상담 신청하실 때 잊어버리지 마셔야 할 부분, 상담받고 싶은 종목의 이름, 두 번째로 종목을 매수한 가격, 마지막으로 비중 몇 %로 매수하셨는지 반드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문자는 샵 3772번으로 한 통만 보내시면 되고요. 오늘 출연한 전문가 오진승이라고 적어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해당 번호로 채팅방 링크를 전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이데일리 TV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로 제공할 뿐입니다. 투자 결과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판단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상위 1% 투자 전문가의 투자 병법서를 파헤쳐보는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1:1 종목 상담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종목 상담 시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종목 상담에 참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QR코드를 촬영해서 입장하는 방법입니다. 현재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를 가져다 대셔서 촬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떠오르게 되는 링크가 있을 텐데 이 링크를 클릭하셔서 채팅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3가지 반드시 남겨주셔야 할 정보. 첫 번째는 종목의 이름이고요. 두 번째는 매수한 가격입니다.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 내 비중까지 적어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상담을 오진승 전문가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문자 메시지로 이 링크를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문자는 샵 누르고 3772번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이때는 전문가의 이름 오진승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링크를 역시나 채팅방으로 입장할 수 있도록 전송해 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오늘 어떤 사연들이 올라와 있는지 채팅방으로 함께 입장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분은 부탁하는 네오님입니다. 넥슨게임즈 종목 말씀을 하셨고요. 26,300원의 매수가, 비중은 15%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라고 적어주셨네요. 네, 자, 이 종목 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앞서서 좀 살펴봤지만 게임주들이 오늘 급반등을 하고 있는데 넥슨게임즈는 1% 미만입니다. 상승폭이 지금 15,7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한 주당 10,000원 이상 지금 손실 보고 계신 구간이에요. 근데 올해 좀 그래도 신작도 있다고 하고 네. 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이제 넥슨 게임즈를 보유를 하고 계시면 아무래도 이 생각이 가장 많이 드실 것 같아요. 왜 다른 게임즈는 오르는데 오늘 이 종목만 안 오르는 건가? 그쵸. 사실 내 종목을 보유를 하고 있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네, 저도 알아요. 그런데 이 넥슨 게임즈를 보기 전에 카카오 게임즈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오늘 방송을 오기 전부터 이제 뭐 여러 가지 방송을 듣거나 이제 주가들을 쭉 보는데 카카오 게임즈가 굉장히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시가부터 해서 6% 갭을 띄우더니 고가 기준으로 16%대까지 굉장히 큰 장대 양봉을 만드는 모습인데요. 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오늘의 주가를 보기보다 어제, 그저께 이전의 주가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급등이 나오기 전에 어제자에 굉장히 큰 폭으로 이 큰 폭이라 한다면 마이너스 11% 구간까지 낙폭을 키우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오늘 상승을 하기는 했지만 어제 시가 정도 그리고 뭐 하루 이틀 전에 가격대로 되돌림 현상 정도 나타났다라는 거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이제 관련한 게임 모멘텀도 분명 있기는 했지만 카카오 게임즈로 인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게임주들을 보시면 대부분 어제자의 낙폭을 크게 키웠던 종목임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어제자에 또 다른 게임주에 대비해서는 낙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어쨌든 이 넥슨 게임즈뿐만 아니라 사실 최근에 시장이 하락을 하기도 했지만 특히 성장주, 게임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실적이 아주 좋아요. 굉장히 탄탄해요. 뭐 그런 기업은 아니기도 하죠. 넥슨 게임즈도 실적을 보시면 대부분 게임주들이 그렇듯이 뭐 지난해에는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적자가 나기도 했고요. 일시적으로 흑자가 나기도 했다가 적자가 나기도 했다가 이런 실적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금리 인상기의 낙폭이 좀 컸다라는 부분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게임주의 긴 성장성을 봤을 때는 저는 뭐 지금의 하락이 영원히 지속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하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넥슨 게임즈 이런 게임주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90% 이상의 종목이 시장 영향으로 하락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확인을 해야 하는 거는 이 넥슨 게임즈가 바닥을 잡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매수가가 26,300원이신데 아무래도 매수가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이전 전고점을 돌파를 할 때, 앞전 저항대를 돌파를 할 때쯤 매수를 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다라고 한다면 매수 타점 자체가 굉장히 나빴어요. 이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전고점 매물을 소화하면서 돌파를 할 때 단기 매수 타점은 잘 잡으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다소 아쉬운 거는 그러고 나서 상승세가 만약에 이 부근에서 잡았다라고 하신 거라면 그 이후에 매도를 할 수 있는 구간이 충분히 나왔거든요. 우리가 지금처럼 시장 상황에서 이 현금 확보가 필요한 시장에서는
빠르게 단기적으로 수익이 났을 때 수익 실현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비중이 15%이기 때문에 일단은 바닥을 잡는 걸 먼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떨어지는 칼날 구간에서 무작정 추가 매수를 하시거나 무작정 비중을 늘리시기보다는 일단 완벽하게 바닥을 확인을 하고요. 지금은 일부 지금 제 차트에서 뒤쪽에 파란색 막대 그래프도 보이실 거예요. RSI 과매도 지표로서 굉장히 좀 주가가 침체가 돼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하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손절을 치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겠고요. 이 침체권을 벗어나서 바닥을 형성을 하고 재차 주가가 이제 상승을 할 때 그때 본격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1차적으로 올라온다면 어쨌든 지금은 한 차례 추세가 꺾인 상황이기 때문에 2만 원 내지는 2만 원 초반 부근, 2만 원에서 2만 2천 원 부근이 1차 저항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비중 축소가 목적이시라면 이 정도 부근에서는 일부 비중을 덜어내시는 것도 괜찮겠고요. 만약에 본전 이상 수익을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먼저 일단 2만 원 초반 매물을 소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구간을 돌파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재차 쌍봉 앞전 구간이죠. 이제 2만 8천 원 정도가 되겠네요. 2만 8천 원 구간에서는 수익 구간이니까 그 구간에서는 저는 미련 없이 비중을 덜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바닥을 잡는 게 먼저다라는 거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넥슨게임즈였습니다. 일단 매수 타점은 좋았다는 말씀과 매도 전략이 조금 부족했다는 평가를 하셨고요. 손절매는 2만 원에서 2만 1천 원 사이, 그리고 그 이상으로 보신다면 2만 8천 원으로 익절매 목표가를 잡아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분도 만나보시죠. 종목 상담 이어갑니다. 이번에는 사연을 굉장히 길게 남겨주셨습니다. 찬찬히 볼게요. 국전약품이 종목 이름이고요. 비중이 30%, 바이오주 치고는 좀 담으셨습니다. 9,460원이 매수가입니다. 지난 5월 30일에 샤페론 상장 이슈로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오길래 제가 괜찮게 봤고 다음 날 눌림목대 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래 대금이 3천억 원 가까이 터진 것 치고는 이후로 계속 하락세네요. 반등 주겠지 하고 버티다가 손절도 못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현재는 버티는 게 답일지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네, 국전약품 일단 현재가 보면요. 지금 6,94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분께서는 일단 기술적인 접근은 조금 아는 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분의 말씀에 따르면 5월 31일에 전날에 이제 25% 급등을 했고 이날 눌릴 때 들어가셔서 지금까지 어찌하지 못하고 버티고 계시는데 자 일단 이런 접근은 좀 잘하신 건가요, 전문가님? 네, 이슈 그리고 거래량 측면에서는 굉장히 잘 보셨어요. 저 역시도 특히 단기 매매를 할 때는 우리가 어쨌든 급등락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들어온 종목을 보시는 거는 우리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놓치신 부분,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다음 날 눌림목에서 진입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날 눌림목의 시가와 눌림목의 위치를 보니까 일단 그 전날 딱 종가가 형성이 된 시점이 제가 항상 강한 저항 라인이 될 수 있고 강한 지지 라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많이 강조를 드리는 장기 이동 평균선 241선 부근이었습니다. 자, 잘 안 보이실까 봐 제가 241선만 조금 두껍게 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제 차트에서 여기 까만색 실선이 241선이고요. 조금 두껍게 해서 보니까 딱 이 지점이죠. 241선을 맞고, 즉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슈가 좋았고 다음 날 눌림이 있었지만 사실 뭐 크게 눌리지는 않은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항을 맞고 현재는 좀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매수 타점이 나빴다라는 말씀은 안 드릴게요. 굉장히 이제 분석도 잘 하셨어요. 거래량이 들어왔고 다음 날에 눌림목에서 어느 정도 이제 쉬어갔으니까 241선 돌파도 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항상 종목을 매매를 하실 때 저항을 돌파하기 전에 미리 돌파를 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지는 말자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장이라는 게 종목의 흐름이라는 게 굉장히 예측을 하기는 힘든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항 돌파하겠지? 할 거야 라가 아니라 하겠지라고 미리 예단을 하는 게 아니라 돌파하고 나서
이 저항대에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돌파하고 보시더라도 크게 매수가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다른 종목들 분석 굉장히 잘하셨기 때문에 분석을 하실 때는 한 가지만 더 보셔서 저항을 돌파를 했느냐 혹은 지지 구간까지 내려왔느냐 이 부분을 체크를 하시고 들어가신다면 조금 더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국전약품 그래서 매수가가 이제 조금 이제 저항대 부근에서 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주가가 쭉쭉 빠진 모습이고요. 사실 주가가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이 60선 내지는 20선 부근은 지지를 받아줄 수도 있는 자리였습니다. 이 국전약품 같은 경우도 최근 하락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원래 나왔어야 할 눌림보다 원래 나왔어야 할 하락보다 조금 더 깊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즉 시장의 영향이 컸다라는 거겠죠. 자, 그리고 주봉을 보시면 지금 구간에서 국전약품이 큰 추세를 보시면 지속적으로 이 초록색 선 120주선 부근에서는 그래도 이탈하지 않고 반등을 하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많이 빠진 상태지만 120주선을 지켜주고 있다라는 거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겠고요. 지금 비중이 30%시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게 이제 손절가, 목표가만 정하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현재 중요한 지지라인이 될 수 있는 120주선을 완전히 이탈하지 않는지가 중요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120주선까지 딱 터치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만약에 다음 주까지 일단 이번 주까지는 관망을 할게요. 이번 주의 변동성은 좀 관망을 하시다가 다음 주에 반등을 주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단기 반등 구간으로 접어들 수 있고 하지만 반등을 하지 못하고 6,700원대를 이탈한다. 다음 주 시가부터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조금 아쉽지만 30%에서 일부 비중은 축소하시고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하지만 반등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어쨌든 시장 영향으로 빠진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올 여력은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9,900원에서 만원대 부근은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강한 저항으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본전 부근까지 왔을 때 매수가 이상에 왔을 때는 비중은 반 이상 저는 최소 3분의 2까지는 줄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잔량 같은 경우만 잔량으로만 이 저항대 만원대를 돌파를 하는지 보시면서 이제 말씀하셨던 이슈가 부각이 될 수 있는지 체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국전 약품을 도와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장기 이평선에 형성된 저항대도 꼭 확인을 하고 접근하시면 좋겠고요. 오진승 전문가께서 상세하게 종목 전략을 짜주셨네요. 네, 오진승 전문가와 오늘 종목 상담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QR코드 촬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이 네모난 상자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되고요. 촬영한 후에 나타나는 링크를 타고 채팅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이 채팅방에서 3가지 반드시 남겨주셔야 하는데요. 먼저 종목의 이름, 두 번째로는 매수한 가격, 마지막으로는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로도 이 채팅방 링크를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 이 채팅방에 참여하시는 방법은 마찬가지 똑같고요. 문자로 보내셔야 합니다. 샵 3772번으로 보내시되 오진승이라고 이번에는 전문가 이름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청자님의 번호로 다시 회신을 해드릴 텐데요. 그때 링크의 주소를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갑니다. 이번에는 어떤 상담자분께서 사연을 주셨을까요? 함께 보시죠. 째려보는 어피치라는 닉네임입니다. 원익 PN이 37,171원 매수가고요. 35% 비중입니다. NS랑 합병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유하셨어요. 네, 원익 PN이 전기차 종목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요, 비중이 다들 물타기를 좀 하락장에서 많이 하셨는지 다들 적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NS랑 합병한다는데 이제 인수를 한다고 했잖아요, 원익 PN이가. 그 뒤에 주가 추이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 NS 합병 이슈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원익 PN이 같은 경우는 NS랑 원래 뭐 아예 관련이 없던 기업은 아니었어요. 굉장히 예전부터 제가 그게 몇 년도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굉장히 오랜 전부터 이미 지분 관계가 있던 기업이라서 주가 자체 그리고 기업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아주 크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마찬가지로 지금 하락 같은 경우는 시장 영향이 크기는 하죠. 제가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원익 PNE 같은 경우는 지지난주 화요일이었죠. 2주 전 화요일자에 제 무료 방송에 입장을 하신 분들이시라면
보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종목은 굉장히 저도 좋아하는 기업이에요. 전기차 충전 쪽으로도 그렇고요. 그런 테마성도 있고 기업 자체도 양호한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은 좋지만 기술적인 흐름을 봤을 때 이제 2주 전 시점에서 조금 비중을 덜어내시고 손절 전략을 취하시는 게 차라리 낫겠습니다. 지금 손실이 크지 않은 구간에서 잘라내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오늘도 무료 방송 끝나고 제가 종목 관련해서도 여러분들께 질문 많이 받고 있으니까 이제 끝나고 오늘 종목 상담 시간이 너무 짧았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우리 무료 방송 12시에 진행되는 거 많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제가 뭐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구간까지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신다면 지금은 손절 대응을 하시기에는 아무래도 주가가 과도하게 많이 빠진 측면도 있죠. 원익 P&E 같은 경우도 이제 현재 하락 구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시장의 90% 이상의 종목이 그랬듯이 시장 하락의 영향으로 낙폭을 키웠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렇게 시장 영향으로 종목이 빠졌을 때는 우리가 얼마든지 추가 매수라는 무기를 통해서 탈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중이 지금 30% 이상이신 분들은 지금 구간에서 물을 타시기가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는 물타기나 추가 매수 이런 거를 하기보다는 일단 바닥을 잡는 거 마찬가지로 좀 관망을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종목도 RSI 과매도 구간이죠. 파란색 막대 그래프 나타나게 되면서 지금 하락 이어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침체권까지 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침체기를 언제 벗어나느냐, 바닥을 잡아주느냐라는 거 먼저 체크를 하시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120주선 근처이기 때문에 일단 반등할 가능성이 없진 않습니다. 국전약품처럼 원익 P&E도 반등 가능성은 있지만 다음 주에 120주선을 다시 한번 이탈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 최근의 하락 같은 경우는 어쨌든 거래량 없는 상태로 과도하게 낙폭을 키운 거기 때문에 재차 28,000원 후반, 28,700원에서 29,000원 구간까지 올라오는 건 어렵진 않습니다. 지금 비어있는 상태로 쭉 주가만 빠진 것이기 때문에 바닥 잡는 거 1차적으로 확인하시고 만약에 비중이 적었다면 제가 추가 매수까지 말씀을 드렸겠지만 지금은 비중 고려해서 추가 매수를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있는 비중 가지고 계신 비중으로 다시 한번 1차적으로 28,000원 후반, 29,000원까지 즉 제가 지지난주 화요일에 손절을 말씀드렸던 그 구간까지 올라오는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매수가가 37,000원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 한 번 더 올라왔을 때 조금 한 번에 손절치기가 힘들어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반 정도만 비중을 줄여두신다면 다시 한번 눌렸을 때 얼마든지 추가 매수 전략 취할 수 있는 거니까요. 일단은 1차 저항대 29,000원 부근 그리고 2차적으로 매수가 이상으로 올라가는 거는 지금 29,000원 라인대를 돌파하는지 아닌지 보면서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익 P&E 종목을 살펴봤습니다. 과매도 구간이라는 진단 그리고 29,000원대에서 비중 축소 전략 잡아주셨네요.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방 다시 한번 열어보죠. 나는 못 먹고 너만 먹고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CI테크라는 종목 900원에 40% 비중이 있는데요. 매도를 얼마에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오래 들고 있었는데 알려주세요. 지금도 벌긴 벌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인데 CI테크 오늘 또 급등이 나오네요. 7% 넘게 오르고 있고요. 지금 1,200원이 현재가입니다. 이분 한 주당 한 300원 정도는 수익을 보셨는데 자, 오랜만에 이 익절매 전략을 말씀해 주실 시간이 왔습니다. 네, 드디어 마음 편하게 웃을 수가 있겠네요. CI테크 일단 먼저 수익 축하드리고요.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증거금 팩자리의 적자 기업의 동전주다. 사실은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이런 종목이 강하기는 해요. 올라가는 종목들 보시면 기존에는 좀 시장에서 우리가 기피해야 할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오히려 수급이 쏠리면서 그리고 얼마나 가볍습니까? CI테크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이 400억대인데 지금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물량을 생각을 해보신다면 뭐 한 300억 부근. 그러니까 적은 돈으로도 주가의 급등락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 급등락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런 종목 저는 개인적으로 40%를 가지고 있으면 저는 못 참을 것 같아요. 무서울 것 같아요. 굉장히 급등락이 크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비중은 줄여두시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어쨌든 또 수익 구간이신 데다가 CI테크도 마찬가지 기술적으로 보신다면 일단은 지금
121선 부근, 이 초록색 점선 부근이 1차적인 저항대로는 작용을 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CI테크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못한다라는 게 아니고요. 차트 흐름은 긍정적이지만 차트 흐름이 아주 나쁜 건 아니지만 기업적인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그리고 종목의 이 시장에서 종목의 역할을 생각을 했을 때 굉장히 급등락이 커질 수 있고 우리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어쨌든 수익 중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같은 장에서 또 7% 정도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라면 일부 비중 축소, 반 이상은 좀 비중을 축소하시는 거를 권장드리겠고요. 목표가가 궁금하신 거다라고 하신다면 어쨌든 CI테크 같은 경우도 월봉상 120월선이 초록색 선이 지속적인 저항으로 작용을 하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달에도 일단 이 60월선 노란색 선 저항 돌파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슈팅이 나온다면 가벼운 종목인 만큼 한 1,500원에서 1,600원대까지도 열려는 있다라는 거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분석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종목을 봤을 때 리스크 관리는 필요한 종목이다라는 점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목이 되겠습니다. CI테크였고요. 매수를 어쩜 이렇게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점 900원에서 매수를 하셔서 지금 1,200원까지 올라왔는데 수익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다만 전문가님께서는 이 시점에서 비중 줄여서 변동성에서는 좀 탈피를 하자라는 말씀이었고 추가 목표가는 1,500원에서 1,600원까지 제시를 해주셨네요. 네, 오늘의 종목 상담 코너는 아쉽지만 여기까지입니다. 그래도 오진승 전문가 계속해서 만나볼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바로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픈 채팅방 역시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서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QR코드 찍고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바로 무료 입장 가능합니다. 종목 상담 시간 이후에도 필승 종목에 대한 전략과 방송 때 못다한 자세한 분석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필승 종목의 이름을 공개해 보도록 하죠. 앞서 주신 힌트는 화장품 사진 그리고 이자녹스 화장품이었습니다. 네, 앵커님께서 눈치가 빠르신 것처럼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제 제 맞아요. 힌트에 많이 익숙해지신 것 같아요. 네, 이자녹스에서 자를 뺀 이녹스라는 기업이고요.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지주회사에 속한다라는 말씀도 드렸죠. 반도체 패키징 쪽으로도 가지고 있고요. 2차 전지 소재 쪽으로도 가지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전거 쪽으로도 이런 여러 자회사, 더불어서 투자회사, 투자자회사까지도 가지고 있는 만큼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하시면 좋겠고요. 사실 시장이 워낙 이제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다소 묵직한 느낌도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제 지금 시장이 시장인 만큼 차라리 변동성이 없는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린다라는 측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이녹스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부분 보면서 목표가와 손절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일단 이 일봉 흐름 제가 아까 잠깐 보여드리기도 했지만 장기 이평선은 강한 저항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과거 3월, 4월, 5월 구간을 보시더라도 역시 241선 굉장히 강한 저항대로서 3번 딱딱딱 두드리고 돌파를 하지 못한 모습이었는데요. 이번에 6월 달에 강한 거래량과 함께 돌파를 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제가 종목 같은 경우는 저항을 돌파를 할까 말까 할까 할 거야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했을 때 돌파를 하고 봐도 늦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241선 저항을 돌파를 하고 나서 최근에 거래량이 없는 상태로 눌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 시장이 빠지는 동안에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자리를 지켜줬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기술적인 메리트가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주봉상 보시더라도 기존에는 저항으로 작용을 할 수 있었던 주봉상 일목균형표 기준선 최근에 돌파를 하면서 약 3주 정도 받쳐주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목표가는 일단 1차적으로 3만 원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전 정고점 부근에서 1차적인 목표가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23,000원 아래쪽으로 지지 구간 받아줄 수 있는 라인대 이탈하지 않는지 보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독스 종목이 오늘의 필승 종목이었고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 2만 3천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무료 방송 주제를 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만한 주제입니다. 네, 일단 진짜 정말 질문도 제가 많이 들었고요. 과연 시장 반등 언제부터 할까요?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현금 확보합시다, 현금 가지고 계세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매수는 언제부터 하라는 건가요? 이 질문 많이 주시는데 오늘 무료 방송 통해서 조금 더 깊게 자세하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격 매수는 언제부터라는 주제로 무료 방송을 진행하신다고 하니까 오늘 방송 끝나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오진승 전문가는 여기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위 1%의 투자병법 시즌2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전 11시에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